네, 노포를 전문적으로 취재해온 박찬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전업은 요리사인데 오래된 식당의 비밀을 좀 알고 싶어서 오랜 기간 취재를 했습니다. 젊을 때 시작했는데 오래 시간이 흘러서 저도 노포처럼 나이를 먹어버렸습니다. 노포는 왜 한국 사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다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됐을까요? 그 오랜 시간 현장에서 바라본 노포의 변화에 저는 오랫동안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포란 말을 먼저 풀어보면 오래될 로, 노인 로에다가 포자는 가게 포자입니다. 한국에는 노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사농공상, 계급적으로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 사람으로 본 거죠. 뭔가를 파는 행위에 대해서 그다지 높게 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노포에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고 각각의 특성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째, 기세, 멀리 보는 뚝심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한 품목만 하는 식당이 바로 노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노포는 여러 가지 음식을 팔기도 하지만 대체로 한두 가지 음식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관리의 힘도 있지만 그 음식에 최선의 에너지와 최고의 기술을 투입하고 다시 훼손되면서 축적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용금옥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용금옥이란 옛날에 가게에는 옥자가 붙는 게 많았어요. 무슨 집이란 뜻이겠죠. 근대 한국에 생겨난, 근대 조선에 생겨난 상호의 일부입니다. 용금은 되게 흥미로워요. 금은 돈이죠. 용은 샘 솟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한자예요. 돈이 샘 솟는 집. 되게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상업행위에 있어서 어떤 이미지를, 에너지를 정확하게 집약한 이름이 하나죠. 특히 그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추어탕 한 가지를 했다는 거죠. 뭐 사이드로 이렇게 빈득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는 추탕 하나가 핵심인 거죠. 이 집은 추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서울에서는 추어탕이라고 안 하고 원래 추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식 추어탕의 어떤 중요한 그런 기록들을 아로 새겨져 있는 가게이기도 합니다. 추탕은 서울식은 뭐냐면 통말이라고 해서 미꾸라지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먹어? 예, 그게 바로 서울식이었던 거죠. 어디서 잡았겠습니까? 청계천에서 잡았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거기는 꼭지라고 하는 뭐랄까요? 반은 건달, 반은 뭔가 정확한 직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광교 다리 밑, 그러니까 청계천에 다리가 지금 다 복원했잖아요. 그 다리 밑에서 살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추어를 잡아서 적당히 만들어 팔았대요. 뭐가 영업이잖아요? 대신 포도청에서 그 사람들에게 야, 그러면 그것을 추탕을 끓여서 팔 권리를 줄 테니 뭔가 치안에도 협조해 다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일하던 사람들을 꼭지라고 불렀고 전형적인 서울식 말이겠죠. 그래서 그 추탕이 널리 퍼져나갔고 그것이 바로 이 집이 추탕 하나로 번성을 했고 또 그 가족분이 또 경복궁 옆에 올라가는 우리가 흔히 서촌이라고 부르는 지역에도 하나 더 열어서 용구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구목은 서울의 추탕의 어떤 핵심적인 가게로 남아 있고요. 특히 얼마나 그것이 서울에서 유명했으면 우리가 남북 회담을 할 때도 있었고 그 전에 53년도에는 휴전 회담을 합니다.
그때 북에서 북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참여해서 휴전회담을 진행하잖아요. 판문점에서. 그때 북에서 온 고위 관료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용구모가 아직 잘 있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에 여러 사람들이 월북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북에서 고위 관료를 하면서 그때 회담에 와서 그런 말을 한 거죠. 또 연영복 총리, 또 그 외에도 남북회담을 하던 70년대에도 용구목은 잘 있냐고. 또 연영복 총리 실제로 용구모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북한의 총리였죠. 우리가 남북회담이 잘 돼서 서울에 평양에 서로 방문하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의 음식에 집중했던 어떤 용구목의 모범. 서울 음식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무교동 같은 지역인데요. 무교동 북엇국집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엇국? 북엇국은 어디나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특히 서울식 해장으로 유명하고 북어를 원래 집에서 했죠. 다듬이돌에 놓고 어머니가 마른 북어를 패서 그것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국을 끓이는 행위. 이것은 전국적으로 먹던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해산물은 바다가 아닌 지역에서는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냉동 기술도 없고 또 그래서 먹기 어려웠던 것이 소금에 절여서나 가던 것인데 말린 생선이 어떤 산촌이나 다 보부상에 의해서 보부, 머리에 이거나 부, 그래서 지게로 지던 것을 보부상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게 북어입니다. 왜냐하면 북어는 부피는 아주 큰데 가벼워요. 그래서 또 가치가 있었어요. 산골까지 내륙지방까지 다 먹던 중요한 해물이 바로 북엇국입니다. 근데 무교동은 술을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북엇국이 유명하겠죠. 회장으로 아주 유명한 음식이니까. 그래서 북엇국집이 거기에 존재하고 아주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집은 지금 코오롱 빌딩 쪽에 있었던 가게인데 옮겨온 겁니다. 현재의 자리로. 근데 이 집이 왜 히트를 치고 첫 번째, 한 가지 음식에 몰두한 어떤 상징처럼 남아있는가? 여러 가지 음식을 다 안주나 이런 것들을 안 팔고 북엇국 하나만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고 그 음식을 핵심을 잘 이해하게 되니까 오래 살아남고 유명해지게 된 거죠. 지금 그 가게는 여러분들이 가도 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외국에서도 아주 유명해져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근데 이 집에 음식을 들여다보니까 뭔가 루틴을 발견하게 됐어요. 품질 관리를 모범적으로 하게 된 거죠. 자, 제가 숫자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3.5, 7, 28, 30. 약간 암호 같은 숫자죠. 제가 붙인 거예요. 그분과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루틴을 만들어 갔구나. 첫째, 3.5는 뭐냐면 북어 한 마리당 3.5인분을 끓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끓일 수 있는 북어가 가장 좋은 북어이고 북어국에 제일 알맞다라는 겁니다. 오, 놀랍군요. 항상 그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북어를 딱 선택해서 끓입니다. 둘째, 28. 28은 뭘까요? 북엇국은 큰 솥에 한꺼번에 끓여서 작업이 편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100인분, 200인분 이렇게 팔면.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뭔가 품질이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품질이 나빠져요. 너무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럼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28인분만 들어가도록 솥에 딱 맞췄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소름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노포는 대충 뭐랄까요? 정교한 계산을 하지 않는 집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 손대중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8인분만 했을 때 가장 품질이 나빠지기 전에 제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7은 뭘까요? 그렇게 해서 7개의 솥만 팔면 장사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는 늦게 가면 못 먹어요. 다 팔고 끝. 저녁에도 팔고 술도 팔고 그러면 돈 더 벌지 했대. 아, 새벽 4시에 나와야 돼서
그렇게 하면 제가 관리를 못합니다. 그 노른자 위에 손님은 끊임없이 오는데 뭔가를 만들어 팔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로 집중하는 기술로 노포의 가치를 높여간 거죠. 저는 이 가게에 그래서 숫자로 제가 압축을 해봤는데 그것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아, 노포라고 해서 항상 손대중 뭔가 유연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정교한 계산이 뒷받침되는구나.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30은 뭘까요? 30은 30분 안에 팔리지 않으면 그 국이 얼마나 남았다 해도 버린다입니다. 31분만 돼도 버려요. 아, 이거야말로 품질 관리의 모범이 아닌가. 우리는 어떤 생산을 하고 자기 작업을 관리하고 또 다른 사람과 협업할 때 이렇게 정교하게 해놓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이 융통성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 식당에서 우리가 배운 어떤 모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도 절차가 있고 거기에 규격이 생길 수 있구나.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는 음식도 저렇게 내밀한 계산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게 이 식당의 맛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노포에서 한 품목에 집중하는, 그래서 그 품질의 가치를 높이는 두 가지 식당의 예를 저와 함께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